장편한국 축구사는 재미를 위한 가장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축구의 기원을 찾아보면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출발점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축구 규칙이 정해진 건 19세기 말이지만 그 이전부터 규칙은 다르더라도 발로 무언가를 차던 신체 활동의 흔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의 유적과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서로 자신들이 축구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축구기라 불리는 놀이가 예부터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이를 오늘날 축구, 족구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을 발로 찬다는 점에서 정확히 어떤 종목의 기원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축구와 족구는 분명 규칙도 행정 조직도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종목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당시의 축구기, 발로 하는 놀이였다는 점에서는 한국 축구의 유래가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는 중국 고대의 군사 훈련을 위해 처음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당나라 때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전해져 일본으로까지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서적 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풍속에 사람들이 축구를 자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구당서 동이열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바둑과 투어를 즐기며 축구를 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축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이야기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시작점을 이 에피소드로 보는 사학자들도 있는데요. 축구를 즐기던 두 사람,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서기 625년 신라의 수도 경주, 김유신 집 앞 공터에서 김유신과 김춘추가 포함된 두 팀 간의 축구 시합이 열립니다. 당시 김유신은 31살, 김춘추는 23살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파이터형 선수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중 그의 역할은 상대팀 선수 김춘추를 대입막하는 것. 마침내 킥오프!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볼다툼을 하던 두 사람. 그 순간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깃을 밟아버립니다. 아이고 충추공예 죄송해요 어쩝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 대수라고.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좌짝에 바로 앞이 저희 집이니까 같이 들어가시지. 옷을 깨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하여 김유신 집에 들어간 김춘추. 하지만 사실이건 김유신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김춘추를 방으로 안내한 김유신. 그는 곧 첫째 여동생 보희를 부릅니다. 하지만 보희는 아니 오빠야,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혼자 남정네가 있는 방에 들어가 바느질을 하노? 나는 못한다. 이에 김유신은 둘째 여동생 문희를 부릅니다. 문희는 오라버니의 부탁을 받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나와 김춘추가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젊은 두 남녀의 첫 만남.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후 두 남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보희는 김춘추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첫째 부인이 사망하면서 보희가 첫째 부인이 되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훗날 문무왕이 됩니다. 이 결혼을 계기로 김유신과 김춘추는 가족으로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두 콤비는 통일신라를 이룩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야말로 축구기 신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를 바꾼 매개체였던 셈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의 역사책에서도 축구에 대한 기록은 꾸준히 나옵니다. 고려시대에는 동국이상국집에서 공에 바람을 넣어 사람들이 모여 차다가 바람이 빠져 사람들이 또 헤어지니 쭈그려진 빈 주머니가 남았다는 내용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도 중종, 인조, 정조 등 임금들의 재임 기간 중 편찬된 서적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축구를 즐겼다는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만의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축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축구가 들어오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882년 조선말 개항과 함께 말이죠.